어제가 7월 1일이었죠. 어제가 재판이 있었어요. 누구 재판이 있었냐면 김혜경 씨 재판이 있었어요. 김혜경 씨 재판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배소연 씨는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그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이 됐고, 이 재판은 사실은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7월 1일 어제 그 공판을 했고 7월 10일, 15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5일까지 7월에만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 네 번 정도 재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8월 말 9월에는 그 김혜경 씨 관련된 공직선거법 재판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그 각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 나왔죠. 그 다음에 부지사니까 가깝잖아요. 지사할 때 부지사였으니까. 그 다음에 김혜경 씨는 부인이니까 그 같은 부부니까 부부 관련된 재판이 제 생각에는 빠르면 8월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9월에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인에 대한 판결 결과가 10월에 나올 것 같다. 어제 그 정도까지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4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장동을 비롯해서 이따만한 엄청나게 큰 재판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최근에 쌍방울이 그 되지 않았습니까? 쌍방울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거는 쌍방울 기소가 됐고, 마지막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달에 2024년 7월에 또 기소가 될 것이다. 그게 뭐냐? 법인카드다. 그 관련된 그런 이야기. 이거는 부부가 처음으로, 부부가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첫 번째 재판은 법인카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김혜경 씨 재판 받는데 좀 희한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수행팀장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사모님이 선거 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된 게 언제냐면은 2024년 올해 2월 14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기소가 됐는데 공판 기일이 2월 26일부터 그냥 시작이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기소되자마자 12일 만에 공판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보니까 2월 26일, 4월 8일, 4월 20일, 5월 2일, 5월 8일 하나 둘 셋,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재판을 했는데 그 수행팀장이 나와가지고 김혜경 씨가 법대로 잘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은 처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결정적으로 김혜경 씨한테 유리한 그러한 내용인데 왜 그 수행팀장 본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혜경 씨의 변호사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변호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씨가 수행팀장을 딱 불러요. 수행팀장 딱 불러가지고 A 팀장 그 선거 캠프 카드로 내 식사비만 결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잘 지켜야 돼요. 신신당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혜경 씨가 지금 수사받고 그 다음에 재판까지 넘어갔는데 분명히 내가 그 A 팀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팀장이 그걸 까먹은 것 같습니다라고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야 된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 맞잖아요. 억울하니까. 나는 진짜 법을 갖다가 잘 지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밑에 나를 도와주는 수행 팀장부터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생겼지만 뭐 배우자 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내가 밑에 사람들 관리 잘못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그때부터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수사받을 때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검찰이 쭉 이야기 들어보고 구수행팀장 이야기 들어보고 김혜경 씨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배소연이 잘못했네. 배소연이 오바했네. 수행팀장이 잘못했네. 그러면서 이건 김혜경 씨는 불기소입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꿀먹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수행팀장이 이런 이야기 한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고 그 지금에서야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A라고 하는 그 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아니 안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대답을 안 했다. 이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집에서 고등어 같은 거 많이 구워 먹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연탄 뭐 이런 데다가 고등어 같은 거 막 구워 먹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너 고등어 잘 구워라. 저기 고등어가 타나 안 타나 잘 보고 있어라.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타는지 안 타는지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뭐 타면은 탄다. 뭐 그 아직 안 타면 안 탄다. 그런데 타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뒤집으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A 팀장의 그 증언은 뭐 그냥 그 물어보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은 신문 그 사람은 뭐 눈도 없나 귀도 없나 신문도 안 보나 인터넷도 안 보나 유튜브도 안 보나? 아니 그 자기가 모셨던 김혜경 씨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분명히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그 궁여지책으로 재판을 하는데 이런 진짜 상식에 어긋난 재판을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10만 4천 원이다 얼마다 뭐 7만 얼마짜리다 이런 재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유죄가 나오겠죠. 유죄가 나오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벌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벌금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7월 달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법인카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선 끝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이게 그 승패가 갈렸을까? 저는 부대 법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몇 배 차이로 올랐기 때문에 그냥 운 좋게 아예 모르겠다 하면서 질렀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고 그때 부동산 집을 갖다가 주저주저 하면서 이것저것 막 계산하면서 야 내가 집을 사면은 이자를 갖다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내 월급이 500만 원인데 이자를 100만 원 내면 내 가처분 소득이 20%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사나 이런 거 막 계산하면서 집 못 샀던 사람들은 하늘 다락같이 올라간 집값 잡지 못하고 집값만 올라갑니까? 전세값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돈 가지면 집 살 수 있었는데 했던 그 돈으로 전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의 전세로. 그러니까 벼락거지란 말이 그때 생겼잖아요. 얼마나 그때 참담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컸고 그 다음에 대장동. 야 우리나라 역사상 이와 같은 비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조족지혈밖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장동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갖다 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법인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굉장히 컸고요. 그 효과가 뭐 2%가 됐든 3%가 됐든 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고 이재명 후보는 낙선해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굉장히 컸던 거고 그 다음에 기저에는 뭐가 있는가? 부대 법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카드 문제는 대장동 뭐 백현동 그때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그냥 뭐 대장동 이런 것들은 막 조단위다 뭐다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법인카드는 딱딱 꽂히잖아요. 10몇만 원짜리 저 초밥 저 와규 과일 와 이런 것들이 팍팍 꽂히니까 그러니까 법인카드가 진짜로 많은 사람들의 특히 이제 소시민들의 저 같은 사람들의 그 민심을 자극했던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저는 조명현 씨가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데 뭐 아직까지도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미안하다는 생각은 그냥 계속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 문제가 지금 드디어 이 법인카드 문제가 2월 달에 나왔어요. 2022년 2월 달에.
그때 대선을 딱 한 달 남겨놓고 조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는 신원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내부에 있는 그 배소연이 누군지는 대충 알고 있었고 배소연 씨 밑에서 일 거들어주는 사람이 제보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 공익 제보자. 그 공익 제보자가 딱 그 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그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진짜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법인카드가 있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2022년 2월 달인데 그때부터 검찰에서 이제 그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2024년 7월에 가서야 2년 가까이 돼서야 고발한 지도 벌써 2년 넘었을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기소할 이번 달에는 기소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니까 너무너무 늦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좀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대통령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너무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래요. 법조인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뭐 그냥 붙이지 뭐 성남 FC 뭐 그 금방 구속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뭐 법인카드 정도는 그냥 좀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뭐 구속돼서 뭐 어차피 뭐 징역 뭐 몇 년 받을 텐데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받을 텐데 이런 것까지 뭐 들춰내야 돼? 뭐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물고기가 지금 괴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쌍방울도 기소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도 이제 기소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더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또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앙림 사건은 우리나라 국기를 뒤흔든 사건 중에 하나다. 굉장히 악질의 사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잘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PD님 제가 그거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혐의 띄운 거 있잖아요. 4가지 이렇게 쭈루룩 나온 거 있는데 그런데 검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제 법인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그 뭐라 그럴까 잠깐만요. 그거 혹시 띄워 주시는데 저도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법인카드 김혜경 씨 이렇게 쭉 얼굴 나오고 걸어가는 거 검찰 추산 배임액을 보면 관용차가 5천만 원이에요. 저건데 관용차가 5천만 원. 저건 뭐냐면은 조명현 씨 지난번에 저희 그 정법전 TV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경기도에 공식적인 지사님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카니발이었다. 그런데 그 카니발이 뭐였습니까? 그 카니발을 이재명 대표가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를 그 김혜경 씨가 타고 다녔는데 저거는 관용차를 마음대로 쓴 거기 때문에 저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에 대해서 그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저렇게 지방자치단체 그 단체장 부인은 저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 위반한 거고 그 규정 위반해가지고 그 관용차를 제네시스를 자기 마음대로 쓴 그 이익이 5천만 원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가 뭐 이것저것 그 김동연 지사가 뭐 경기도에서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지사가 그 스스로 밝힌 민주당의 경기도 지사가 밝힌 경기도의 부정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조명현 씨가 추가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과일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천만 원.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은 수행 비서 급여인데 만약에 이 비서 급여가 배임액으로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판례가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쓴 적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그 배우자, 집사람, 부인 수발들게끔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경기도지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거야 뭐 그런 가능한 일이지. 경기도지사가 비서를 갖다가 두고 뭐 기사도 쓰고 그거는 뭐 공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 자기 배우자 그렇게 그 서포트 하는데 시중 드는데 어텐드 하는데 그렇게 쓸 수가 있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요 변호사들이 4인 1조였어요. 4인 1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저도 뭐 로펌에 소속돼 있고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만 한 250명 가까이 되고 지금은 이제 로펌들도 막 커졌지만 옛날에 저희 이제 막 변호사 시작하고 그럴 때는 로펌도 몇 개 없었고 로펌도 뭐 별로 크지도 않았고 옛날에는 김앤장이 뭐 한 10대 명 됐었어요. 진짜로. 김앤장 변호사가 한 10대 명, 20명 막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그 2위권 로펌들이 뭐 한 10대 명 있으면 한 2위권 됐고 김앤장 그때 한 30명 됐나? 그 다음에 뭐 몇 명 모여서 다 그냥 그 변호사들은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4인 1조인데 그 4인 1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변호사, 사무장, 기사, 그 다음에 여직원 이렇게 4명이서 그냥 변호사 사무실 뭐 한 2, 30평짜리 하나 그 한 다음에 변호사님 방 하나 만들어 놓고 회의실 하나 만들어 놓고 사무장 자리 있고 그 다음에 기사는 계속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기사 자리 조그만하게 놓고 여직원 자리 놓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변호사 사모님들 시키는 일 옛날에는 뭐 그랬으니까 변호사 사모님이 여직원한테 아 저기 뭐야 뭐 소연 씨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아 소연 씨 저것도 좀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그것이 성남시장이 된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아 이걸 왜 내 돈으로 주냐? 내가 뭐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 이제 그 월급도 끊어졌는데 아 그러면 임용하면 되지. 몇 급으로 임용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7급으로 임용했을 것 같고 아니면 6급. 그 다음에 그렇게 처음에는 7급 했다 그 다음에 6급으로 올려줬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 되니까 5급 사무관을 시켰잖아요. 관. 옛날에 사무관이었단 말이에요. 그 관을 갖다가 시키고 아 배소연 씨가 나 혼자 하기엔 좀 벅차니까 한 명 더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7급으로 조명현 씨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느냐? 변호사가 자기 직원들 월급 주는 것과 똑같이 이재명 지사가 자기 부인의 일을 전속적으로 맡기는 일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 씨 같은 사람에 대해서 사무관을 갖다가 그 시켜주고 그걸 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연봉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행비서 급여가 검찰 추산 배임액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이게 배임액에 포함이 되면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업무상 배임 횡령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뭐 업무상 배임 횡령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 뭐 그런 경우 있고 법인카드 같은 거 잘못 쓰고 그러면 그것도 뭐 업무상 그 배임 횡령이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공무원은 뇌물죄의 대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공무원은 국고손실죄라고 특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뇌물죄하고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왜 맥락이 비슷하냐? 뇌물죄는 뭡니까? 공무원이 자기의 그 공무원이라고 한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은 돈 받는 게 그게 뇌물죄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국고손실죄는 뭐냐면은 공무원이 자기가 돈을 관리하고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나라 돈을 인마이 포켓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얻어가는 게 빼가는 게 남의 돈이면 뇌물이 되는 거고요. 국가 돈이면 국고손실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돈도 남의 돈이고 국가 돈도 남의 돈이잖아요.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죄하고 국고손실죄는 맥락이 비슷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는요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형량이 1억 이상이 되면 대신에 국고손실죄는 제한이 있어요. 9,999만 9,999원을 횡령했어도 그거는 단순한 업무상 횡령이지 국고손실죄는 안 돼. 왜냐하면 법에 1억 이상일 때부터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억이 넘어가잖아요. 9,999만 9,999원에서 1원이 딱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억을 딱 채우잖아요. 그러면 징역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30년까지 3년 이상 3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돈이 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해.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관용차 5천만 원,
법인카드 1,000만 원, 과일값 1,000만 원, 7,000만 원 이미 됐어요. 7,000만 원은 메이드가 됐어요. 3,000만 원인데 그 공무원들 급여가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소연 씨하고 그 다음에 조명연 씨 연봉을 갖다 합치면 1억은 당연히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억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검찰 추산 배임액에 만약에 법원에서 수행 비서 급여가 넘어가게 되면은 포함되게 되면 1억 이상에 해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3년 이상 징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탈탈탈 털었는데 5억이 넘어간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배소연 씨하고 그 조명연 씨하고 합치니까 1년에 1억 2천이야. 근데 왜 4년을 갖다 썼어? 4억 8천이야. 여기에다가 관용차 법인카드 과일값이 7천이야. 5억 5천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금액이 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무기징역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그것보다도 검찰이 진짜 저를 화나게 했어요. 왜 화나게 했느냐? 조금 전에 다시 한 번만 그거 띄워주세요. 검찰 추산 배임액 중에 법인카드가 나오잖아요. 이 법인카드를 어떤 명목으로 한 것이냐 이거를 특근 매식비로 했다는 거예요. 특근 매식비. 그래가지고 이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법인카드 가지고 뭐 먹었습니까? 뭐 샌드위치 먹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샌드위치가 얼마였다고요? 한 25,000원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샌드위치를 어떤 명목으로 조달했느냐. 뭉뚱그려서 법인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항목을 따져보니까 그게 검찰이 밝히기를 특근 매식비라는 거예요. 특근 매식비. 제가 특근 매식비를 받아본 적이 있나? 제가 명색이 변호사라서 특근 매식비를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준다고 해도 별로 받았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기억나는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예금보험공사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쿠폰 같은 걸 줬어요. 근데 어떤 팀장님이 그 쿠폰을 이렇게 그 쿠폰이 하나에 뭐 짜장면 하나, 뭐 짬뽕 하나 이 정도 먹을 금액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면 쿠폰 하나에 돈 10,000원 정도 됐겠지. 그래서 그 몇 장 모아가면 탕수육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팀장이 그 자기 팀에 그 왔던 거를 갖다가 여기 그 서랍에 넣고 잠그더라고요. 잠궈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뭐 썼나 뭐 어쨌나 그건 모르겠고 그런 게 뭐 특근 매식비랑 비슷한 거 아닌가? 옛날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이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 PD님 그거 혹시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별표 2가 있어요. 별표 2. 그게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 먼저 띄워주세요. 그 특근 매식비 지침이라고 해서 뭐 그 파워포인트 같이 그림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특근 매식비가 마음대로 그 경기도에서 김 팀장 저기 뭐 김사무관 배사무관 밤 늦게까지 일했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밥이나 사 먹어 법인카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이 있는데 특근 매식비 지침을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국가기관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근무 시간 이외에 2시간 근무하면은 단가가 얼마다 6,000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건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거는 제가 그냥 찾아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바뀌었어요. 저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가도 조금 올라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근 매식비 지침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특근 매식비 관련해서는 단가가 있고 조건이 있다. 지침에 단가가 있고 지침이 조건이 있다. 그런데 이 특근 매식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 뭐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고요. 거기 13조에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는데 그 집행 기준이 별표 2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봤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단가가 8,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가 잘 2번에 1인당 1급식 단가는 9,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근 매식비인데 이거를 특근한다고 해가지고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김정숙 여사처럼 뭐 20몇만 원짜리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다? 9,000원이다.
그런데 그 다음 거 제가 저기 조금만 올려주세요. 지방 복무 규정상 요거 좀 밑으로 쭉 끝까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큰 동그라미 세 번째. 지방 복무 규정상 정규 근무 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퇴근 시간 지난 다음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뭐 토요일 일요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먹으려고 샌드위치 먹으려고 얼마짜리 25,000원짜리 저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일 땐 저게 9,000원이 아니고 8,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양식 같은 거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한번 저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재명 저게 특근매 식비 사용 신고서예요. 저게 뭐 경기도에서도 저런 양식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저런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침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샌드위치를 먹어야 돼요. 그 샌드위치가 25,000원이야. 8,000원짜리 특근 매식비 3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일매일 저런 특근 매식비 사용 신고서를 썼어야 했어. 왜냐하면은 저게 있어야지 이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런 특근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최소한 연장 근무를 1시간 이상 해야 된다. 출근하기 전에 1시간을 하든 퇴근하고 난 다음에 1시간을 하든 휴일에 1시간을 하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별표 위에 그 나와 있는데 뭐 띄워주시면 좋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맨 밑에 쭉 보면은 자, 맨 밑에 줄 제가 잘렸는데 그 급식 제공 대상자 맨 밑에 줄이에요. 이렇게 그거 급식 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다시 말해서 특근 매식비 줄 때에는 실제 근무를 했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양식에 맞추어 가지고 다 보고서 쓰고 그 가짜로라도 그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조명현 씨가 뭐라 그랬냐면 샌드위치가 뭐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당이 있나 뭐가 있나 뭐 그래서 그 샌드위치만 먹어야 돼서 그 샌드위치가 뭐 25,000원이다 얼마다 25,000원이면 그냥 동네 뷔페에도 한 25,000원 하지 않나? 어쨌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지. 근데 그 25,000원짜리를 갖다가 샌드위치를 갖다 대령하는데 샌드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야채 뭐 고기 뭐 닭가슴 뭐 이런 거랑 빵이랑 묻으면 빵이 눅눅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눅눅해지면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먹어 다시 가져와 그러면 그럼 또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또 경기도 직원들 누군가는 특근 매식비 저걸 갖다가 또 누군가는 또 앉아가지고 작성을 갖다가 3장을 갖다가 했었어야 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게 1,000만 원이라는 거지. 1,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0원짜리가 1,000개란 이야기잖아요. 특근 매식비 저 용지가 8,000원짜리 용지인데 저게 1,000개가 뭐야? 1,000몇백 개가 있어야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제가 쭉 이야기 드러난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저렇게 저희 신문이나 뭐 이런 데나 그 다음에 그 조명현 씨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뭐 아무도 뭐 그거 하지 않았던 뭐 법카 이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충 보고 제가 정리를 갖다가 한 건데 공소장이 나오면은 그 사이에 수사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겠죠.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는 힘든 시간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재판이 3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에 재판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7월에 재판 스타트는 누가 끊었다? 그 김혜경 씨가 끊었어요. 7월 1일. 그 다음에 5일에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번 주 금요일 5일에 스타트해요. 7월은. 그 다음에 8, 9, 10, 10일은 누구다? 김혜경. 8일, 9일 이재명, 10일 김혜경, 12일 이재명, 15는 김혜경, 16, 19, 22는 이재명, 그 다음에 25는 김혜경. 이렇게 부부가 7월 달에 그 받아야 되는 재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네. 11개. 그러면은
워킹 데이가 뭐 한 20며칠이라고 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부부가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할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쌍방울 그 재판 이제 시작이 될 거니까 그 재판도 또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법인카드 이제 또 쌍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부부가 같이 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게 좀 법원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면 무죄고 유죄면 유죄고 그래야지. 이거는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고 괜히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도 찝찝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찝찝하고, 이런 일이 빨리 하루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